자, 이전 영상에 이어서 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합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 수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수소가 있죠. 그럼 이렇게 구조식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결합선 있죠? 요 결합선과 요 결합선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결합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여기에 큰 각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 중에서 작은 각, 이거를 결합각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각도, 이거를 결합각이라고 불러야지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분자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전 영상에서 했던 VSEPR Valence Electron Pair Repulsion Theory에 이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자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5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들과 각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BeF2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려면 또 베릴륨을 해야 되는데, 이 베릴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붕소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결국에는 내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한테 모자란 전자만큼을 결합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베릴륨은 원자가가 몇 개죠? 2개입니다. 붕소는 3개죠. 자, 그런데 옥텟을 공유 결합으로 만족을 시키려면 내 원자가가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될까?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를 내놓으면 남의 거 하나를 들고 와서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니까 내가 4개는 가지고 있어야 4개를 내놓고 남의 거 4개를 가져와서 옥텟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가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붕소는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옥텟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비옥텟 만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옥텟 만족, 옥텟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플로린이 딱 이렇게 오는 거야. 야, 결합하자. 여기도 플로린이 와서 결합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비공유 이렇게 쭉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플로린 입장에서는 전자가 8개가 되었으니까 옥텟 만족이 된 겁니다. 자, 얘도 되었으니까 만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껴있는 붕소는 전자가 4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도 이 상태로 존재한다. 비옥텟 만족 베릴륨이라는 게 있구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붕소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붕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붕소 입장에서는 플로린 이렇게 붙고 나면 내 원자가 3개는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플로린은 옥텟 만족이 됐는데 붕소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밖에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원자가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옥텟을 못하게 돼 있구나. 이거를 비옥텟 만족, 베릴륨, 붕소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베릴륨 입장에서는 공유 전자쌍이 2개거든요. 그럼 VSEPR에서 전자쌍 2개가 가장 멀리 있는 게 뭐다? 직선 180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분자 모양도 직선형 180도라고 부를 겁니다. 직선 180. 요거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F3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여기 붕소가 있고요. 플로린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쌍이 3개가 있으니까 가장 멀리 있는 게 평면 삼각형 120도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BF3 120도. 자, 그리고 얘 보시면요. 자, 중심 원자 탄소입니다. 공유쌍이 4개가 있죠? 요렇게 딱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친구는 전자쌍이 4개니까 VSEPR에 의하면 가장 멀리 있는 건 이제 공간 입체를 만들 수 있구나. 정사면체 109.5도가 만들어지겠다. 각도까지 외워놔야 돼. 이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각도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모양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VSEPR과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비공유 쌍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질소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수소 3마리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자쌍이라고 말할 때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질소 자체가 3번의 공유 결합을 하고 비공유쌍 1개를 갖고 있을 거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런데 VSEPR에 의하면 어쨌든 전자쌍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사면체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9.5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뒤에 뭐가 있었냐면 비공유의 반발력이 공유보다 크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비공유쌍 있죠? 요 친구가 요 공유 전자쌍보다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원래 109.5도에서 밀어내는 힘이 강하니까 오므라들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오므라들게 되면 107도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친구는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
요렇게만 표현하는 겁니다. 비공유쌍은 분자 모양에 판단하지 않아요. 그럼 이 친구는 공유쌍이 3개에 비공유가 하나가 있어. 이랬을 때 이 모양을 우리는 삼각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몇 도다? 107도. 여기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질문이 꼭 나오거든요. 아니, 삼연체하고 삼각부라고 생긴 게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노란색이 삼연체죠?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삼연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라색이 삼각뿔이거든요. 요거잖아요. 똑같잖아. 맞아. 맞아. 맞는데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부르냐? 그럼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죠. 너가 먼저 태어나서 만들어 놓던가.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했으면 나중에 따라가고 있으면 따라가세요. 만약에 내가 나는 그래도 싫어 하면은 엄청난 학자가 되어서 님이 말했을 때 모두가 동의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게 끝인데 근데 차별점은 있어요. 봐봐. 정삼연체라고 하는 거, 삼연체 구조는요, 원자가 5개짜리예요. 그리고 중심 원자가 코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그려봤던 메테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삼연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삼연체 구조가 딱 만들어지는데 이 중심 원자가 꼭지점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짱 박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삼연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삼각분리라고 하는 건 중심 원자가 요 가장 위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4개인 거죠. 원자가 5개야? 삼연체. 원자가 4개야? 삼각불. 중심 원자가 코어에 들어가 있어? 삼연체. 중심 원자가 꼭지점을 차지하고 있어? 삼각불.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삼연체, 삼각불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7도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 분자까지 한번 그려보죠. 자, H2O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산소가 공유결합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유, 여기도 비공유 이렇게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도 전자쌍은 4개죠. 공유 2개, 비공유 2개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삼연체를 딱 만들고 있는 게 VSEPR인데 여기에서 비공유의 반발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얘네끼리 강력하게 밀어내고 있다. 그리고 나서 밀린 상태로 이거를 또 밀어낸다. 그러면 얘보다 더 많이 오므라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104.5도 정도가 된다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결합각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 각도는 104.5도가 되고요. 이 모양을 뭐라고 부를 거냐? 그냥 구분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구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가 이제 직선이야. 그럼 직선의 어느 한 부분이 여기가 살짝 구부러졌어. 그래서 뭐 이렇게 구부러지든 뭐 이렇게 구부러지든 사실은 나는 직선이 아니었지롱 뭐 이렇게 구부러지든 어느 쪽이든 구부러져 있으면 그냥 싹 다 구분형인 거야. 그럼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자, NOF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 이제 시험에서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도 잘 나오는 친구인데 자, 여기 중심 원자가 질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플로린이 단일 결합으로 달려 있습니다. 공유쌍의 개수와 비공유는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외우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앞쪽에 화학결합 영상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질소가 비공유를 달고 있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가 조금 따질만한 게 있는데 자, 요런 게 있어요.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들로만 판단한다. 그러니까 주변 원자에 있는 산소의 비공유 2개라던가 플로린 비공유 3개라던가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쌍은 표시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중결합은 한 개로 간주한다. 왜? 얘네 두 원자 사이의 결합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요 뭉태기 하나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가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전자쌍이 몇 개야라고 물어보면 실제로는 4개입니다. 공유쌍이 3개에 비공유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중결합은 단일결합으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발할 수 있는 뭉태기는 요렇게 3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질소가 딱 요렇게 있어요. 그럼 VSEPR에 의하면 여기에 비공유가 있을 거고 산소와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을 거고 여기에 플로린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는 뭘로 출발하겠어? 방향이 3개니까 평면 삼각형으로 출발을 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비공유의 반발력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각도가 조금 더 오므라들겠다. 어쨌든 이 친구도 모양은 뭐다? 굽었다! 구분형이다! 요 정도 판단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분자들 위주로 조금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CO2. 이거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자, 여기 중심원자 탄소죠? 그러면 산소와 이중결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중결합은 한 개처럼 본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반발하는 게 두 개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직선 180도가 만들어지고요. 자, FCN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원자 탄소고요. 그리고 여기에 삼중결합이 있으니까 얘네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반발하겠죠? 그럼 요것도 직선 180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COF2인데 보통은 CH2O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에 수소든 플로리든 팔이 한 개, 공유쌍이 한 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COF2는 산소와 이중결합, 플로린 단일결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발하는 거, 요 다중결합은 한 개로 간주하면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약 120도 정도다라고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원자가 두 개 있는 친구들은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중심원자가 두 개잖아? 그러면 모양 물어보기가 되게 어렵다? 봐봐. 요 친구 놓고 봤을 때 중심원자에서 방향 4개의 비공유 없죠? 요게 정사면체거든? 얘도 정사면체란 말이야. 그럼 정사면체 두 개가 포개져 있어요. 이거 뭐라고 부를 건데? 어렵죠? 그러니까 얘는 모양 얘기를 안 하고요. 평면이야 입체야 이렇게 물어보는 관점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일단 정사면체가 나왔잖아. 그럼 분자 어디든 한 군데라도 입체가 있으면 전체를 입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 입체고요. 방향이 4개죠. 그리고 비공유가 없으니까 이거 109.5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중심원자에서 반발하는 거 3개입니다. 이렇게 평면삼각형. 이렇게 평면삼각형 2개가 포개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평면입니다. 그리고 얘는 120도다.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중심원자에 공유쌍이 3개에 비공유 하나 찍혀 있어요. 이 친구 입체입니다. 그리고 107도 요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중심원자에서 요렇게 직선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도 직선 하나, 이 직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서 이 친구는 모양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평면이고요. 직선형이다! 요 정도는 외워주세요. 그럼 얘는 몇 도겠어? 180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자, 이 친구는 공유결합의 반발이 2개 방향이죠. 그리고 비공유 하나 찍혀있을 거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살짝 굽어져 있겠네. 그래서 구분형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친구 평면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평면이냐? 궁금하시면 구글 쳐보시면 바로 모양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님들이 그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약 120인데 그냥 120하고 넘어가자. 자, 그럼 이 친구는 똑같이 구분형인데 구분형 2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입체입니다. 헷갈려. 그러니까 외워주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럼 얘는 몇 도냐? 104.5도다. 이렇게 이제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본 분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 근데 여기에 수소가 쫙 깔려있죠? 그럼 이 친구들이 싹 다 플로린으로 바뀔 수 있구나. 그럼 공유쌍은 안 바뀌어요. 둘 다 팔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플로린이 들어오게 되면 비공유가 늘어나겠죠? 왜냐면 수소는 비공유가 없는데 플로린은 한 마리당 비공유를 3개씩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어서 극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지난 영상에서 극성 얘기하신 거 아니냐? 그건 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이거는 분자의 극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면 이거를 극성 공유결합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크다.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하면 무극성 공유결합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공유결합 하나하나의 관점이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분자의 극성은 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는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를 보는 건데 분자의 구조가 대칭 구조가 나왔어요. 혹은 비대칭이 나왔어요 라고 했을 때 대칭 구조가 나온 경우에는 우리는 얘를 무극성 분자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극성 분자라고 부를 거고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보시면요. 자, 여기에 CO2가 있어요. 그럼 탄소가 산소와 이중결합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모양이 뭐다? 직선 1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메테인이 있어요. 자, 요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대칭 구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쌍극자 모멘트가 이쪽으로 치우칠 거고 이쪽으로 치우칠 건데 이 합을 구하면 상쇄되겠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무극성 분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암모니아 보시면요. 자, 이 친구 수소랑 결합, 수소 결합, 수소랑 결합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비공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볼에서 질소 쪽으로 치우쳐가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에는 질소 쪽으로 마이너스가 치우쳐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네. 이거를 대칭이 깨졌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요거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험 당장 급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한다면 아예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비대칭, 대칭,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대칭 구조가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들어갔다. 그 순간 비대칭입니다. 그러면 극성분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들어갔어? 비대칭이야. 극성분자야.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주변에 붙어있는 원자. 주변 원자가 모두 동일해야만 대칭이에요. 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런 겁니다. CHHCl 요렇게 나오는 친구가 하나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친구 대칭 구조예요? 비대칭 구조예요? 비대칭이거든. 아니, 좌우상하 대칭 아닙니까? 아니에요. 봐봐. 자, 요렇게 한번 제가 이거를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흰색하고 분홍색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흰색하고 분홍색. 요거를 우리가 염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흰색, 분홍색 요렇게요. 자, 그러면 요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위아래에 깔려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는 위하고 오른쪽으로 빠진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럼 이 둘은 어떤 거다?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지금 공간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에서의 대칭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따지기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된다? 주변 원자가 전부 다 동일하냐? 수소, 염소, 다른디? 비대칭이다. 극성분자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에 녹여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극성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극성분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끌려온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 있어. 자, 봐봐. 여기 물이 있지? 그럼 여기에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전체 플러스를 댔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산소가 마이너스를 띄니까 얘네가 이러고 이제 온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전체를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로 딱 바꿨어.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 그럼 봐봐. 이 플러스로 해서 끌려오고 있는데 얘를 갑자기 마이너스로 탁 바꾸면 밀려날까? 아니죠. 계속 끌려갑니다. 봐봐. 이게 산소예요. 이게 수소입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가 있어. 내가 어떻게 가? 이러고 가겠지. 됐을까? 이러고 끌려가는 거야. 플러스를 마이너스가 향해서 끌려간다고. 근데 얘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딱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이러고 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버리면 그만이야. 이러고 그냥 계속 끌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산소 머리 쪽이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버리면 계속 끌려갈 수 있겠다라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극성 같은 경우엔 극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를 갖다 대어도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전기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전기장을 가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한 거죠. 그런데 얘네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됐다. 극성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바라보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바라보게 배열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극성을 대면 극을 띄고 있지 않으니까 배열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3단원 기본 개념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를 외우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3단원이 쉽더라도 문제를 풀 때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구조식을 그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만 외워져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분자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외워져 있으면 시험 시간이 모자랄 일은 없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남아야 정상인 거고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그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빠르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